딸에게서 독립하세요. 별개의 인생을 사세요. 서동주 씨는 데블스 플랜을 기점으로 전환점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딸과 동행하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이번 주에 강력 추천해야 오를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어요. KBS 기후위기 다큐 드라마 지구의 블랙박스. 아마 보신 분들은 KBS가 어인일로 어인 마음으로 이런 수작을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KBS 원래 다큐멘터리 잘 만듭니다. 저력이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편스토랑 이런 프로그램들, 또 그리고 개연성 없는 드라마 주말극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수신료 받아서 저런 거 만드냐고 많이들 한심해 하잖아요. 지구의 블랙박스는 수신료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첫 화 못 보신 분들 이번 주 방송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본방 사수하시고 함께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제작이죠.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이 10일 화요일에 종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들 천재라고 추앙하는 PD죠. 그 정정현 PD 연출에 불만이 좀 있는 것이 더 지니어스의 경우 사회에서 만나면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매 시즌마다 껴있는 거예요. 또 아니 이건 선을 넘었는데 이건 나는 용납 못하지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지니어스 시즌2 때 연예인 연합이 세력을 과시하다 못해서 일반인 출연자 이두희 씨의 신분증을 훔쳐서, 아니 감췄다는 쪽이 더 맞겠네요. 아무튼 이두희 씨가 신분증이 없어져서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걸 제작진이 수수방관하는 게, 제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저는 불쾌하더라고요. 그게 비난을 샀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여러분이 폭력이나 절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게임이 허용하는 어떠한 계획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배신이나 거짓말 정도는 허용하지만 훔치는 거, 감추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질색했던 부분, 문제점들이 보완이 된 거예요.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더 지니어스에 비해서 긴장감이 덜하다, 흥미가 떨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각자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보기 훨씬 편해졌습니다. 남녀 비율이 6대6, 또 팽팽한 접전을 벌인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데블스 플랜의 최고의 장점은 저 사람 내가 TV에서 분명 본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화제성을 위해서 출연자를 먹잇감으로 던지는 제작진도 허다하잖아요. 그 좋은 예가 나는 솔로죠. 그런데 데블스 플랜에는 그런 희생양이 없었습니다. 데블스 플랜을 통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인물이 많았어요. 우선 곽튜브 곽준빈 씨, TVN 부산촌놈 인시드니,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봤더니 일머리 없고 답답하고 속 터져 죽겠네,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인기가 있지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여기서 보니까 똘똘해요. 잔머리가 정치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하고 사과해야 할 때를, 자신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적시를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누구든 배신할 거야, 나 거짓말 할 거야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도 미움을 사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유능한 거예요.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왔을 때 과거 왕따 당했던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울먹였었는데, 지금 보면 사회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 부승관 씨가 세븐틴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예능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매력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신의가 있고, 그러면서도 소신도 분명하고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절대 그릇된 길은 가지 않을 12명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부승관 씨의 방송, 예능 활동은 이 데블스 플랜을 기점으로 달라질 거예요. 이시원 씨도 그래요. 이시원 씨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게, 그러니까 저 배우 누구지 하고 찾아봤던 게 2018년작 TVN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현빈 씨의 전처로 나왔을 때요. 세상 답답한 캐릭터였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삼각관계였는데 현빈 씨를 두고 바람이 나는 여자였거든요. 두 남자가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로 이학주, 조연철, 이재욱 이런 배우들이 얼굴을 알렸는데 지금은 셋 다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죠. 반면에 이시원 씨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TV조선 엉클에서 그 주인공 오정세 씨와 사랑에 빠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뭐 그럭저럭 반응이 괜찮았지만 뭐 그렇게 인상적인 연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데블스 플랜에서는 참가자 역할 연기를 아주 끝내주게 잘합니다. 눈빛이며 표정, 손동작, 눈물, 격정적인 포옹 다 좋았고요. 근성 자체가 뛰어납니다. 이분 여기서 보니까 정말 매력 있습니다. 하석진 씨는 TVN 문제적 남자부터 뭐 여러 드라마들 방송에서 숱하게 봐왔죠. 그런데 하석진 씨가 이렇게 강단 있고 자제력 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 저는 처음 알았네요. 스스로 세월이 흐르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단단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경림 씨, 이번 참가자들 전원이 두뇌게임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게임인지라 규칙을 잘 몰라서 실수들도 많이 했죠. 박경림 씨가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회성이 워낙 뛰어난 만큼 숨은 진행자라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프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데블스 플랜에 초대되었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당신의 인성과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만 플레이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들의 인성을 그 리플레이까지 해가면서 언행 하나하나를 평가하죠. 중간에 출연자들끼리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박경림 씨가 흘리듯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방송을 보면 내가 저랬구나 하면서 웃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다 나올 거야. 니네들 조심해 하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데블스 플랜은 가면을 벗으라고 권하지만 아니죠.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가면은 남겨둬야 합니다. 더 지니어스나 MBC PL게임에서 보면 싸움 붙이고 뭐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인물들이 부지기수였는데요. 이번에는 말리고 달래고 도닥이고 격려하는 박경림 씨가 있다는 거, 이게 확실한 차별점이었습니다. 궤도 씨도 색달랐어요. 궤도 씨가 TVN 유키 썬더블럭에 나왔었고 얼마 전부터 JTBC 머털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데 지식을 과시하는 말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인도주의적인 면면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머리가 비상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서 다 졌던 게임에서 살아나서 탈락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빼어난 사람임은 분명하죠. 그리고 데블스 플랜의 최대 수혜자는 서동주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까지는 아니어도 득이 별로 없었던 건 이혜성 씨가 아닐까요? 저는 서동주 씨가 우승하기를 바랐어요. 첫 화를 보고 나니까 서동주 씨에게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동주 씨를 누구누구의 딸로만 인식을 할 때, 그리고 SNS를 보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곤 했잖아요. 관종기가 있다면서 비난들을 할 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서동주 씨를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동주 씨는 모르고 저만 아는 일이지만 2020년 KBS 스탠드업이라는 그 박나래 씨가 호스트인 코미디 쇼가 있었어요. 그 공연장에서 녹화가 이루어져서 마침 저희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요. 제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일행에게 그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이 가게. 반대로 말하는 뽐새가 왜 저 모양이야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내용은 다 잊었는데 배려심도 있고 염렵하고 제가 유난히 그런 거에 꽂히는 사람이어서 아, 이 사람 참 괜찮네. 궁금하지만 뒤를 아예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슬쩍 봤더니 정장을 잘 갖춰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신은 서세원 서정희의 딸이자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 일하는 서동주라고 소개하는데 바로 제 뒤에 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어머, 서정희 씨가 딸을 잘 키웠네 하고 감탄을 했었죠. 그러나 바로 그해 가을에 TV조선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 겨울에는 KBS 같이 삽시다에 나와서 서정희 씨가 바닥을 낱낱이 드러냈잖아요. 아니, 딸은 그렇게나 잘 키워놓고 본인은 왜 저래? 이런 모녀 관계는 살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걸어서 한 장 속으로의 모녀가 나왔어요. 흔히 보살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했는데 서동주 씨가 딱 그렇더라고요. 전생에 서정희 씨에게 크나큰 죄를 졌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도 모녀가 같이 나왔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서정희 씨가 딸의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더 이상 동반 출연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찬스라고 부모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의 이름 꼬리표를 하루빨리 떼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에게서 독립하세요. 별개의 인생을 사세요. 서동주 씨는 데블스 플랜을 기점으로 전환점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딸과 동행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적 남자를 열심히 봤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그 풀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설명을 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데블스 플랜도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따라서 뭐 문제가 좋다, 나쁘다, 편집을 잘했다, 느슨하다, 거론할 깜냥이 못 됩니다. 제가. 다만 이 프로그램의 삶이 그 사람들의 관계의 축소판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공부가 되더라고요. 나 게임 못해, 나 게임에 관심 없어서 안 볼래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나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한 편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